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익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우울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정도로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력 저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길어질 때는 단순히 몸의 이상보다는 심리적 원인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울과 불안 이면에 담긴 중요한 삶의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일단 멈춤 신호입니다. 둘째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무의식에서 지금 이대로 달려가서는 내 삶이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그대로 계속 가면 벼랑 끝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 성격에 대해 일제 재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해서 아무 일도 못하겠다는 것이 조금 길게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길이나 위험한 낭떠러지를 향해서 더 나아가지 말라는 신호니 좋은 것이죠. 하지만 그냥 마냥 멈춰 서 있기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는 바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분들 중에는 저는 아무 원인도 없어요 라면서 그냥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며 약으로 뭔가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일단 멈춤까지는 제대로 했는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인 생각하는 과정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심한 두통과 무기력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머리가 심하게 아픈지는 결혼 초부터였지만 대학병원에서 뇌 검사까지 다 받아봤지만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너무 오랫동안 써와서 일반 진통제로는 두통이 듣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몇 개월 전부터는 밥도 못하겠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아무것도 못하는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검진 결과 역류성 식도염을 발견하긴 했지만 이것이 무기력증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A씨가 머리가 아프고 갑자기 자기 삶에서 일단 멈춤 신호를 받게 된 건 시댁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시댁은 결혼 직후부터 끊임없이 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에 큰 손실을 보면 결국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뒷감당을 떠넘깁니다. A씨 남편은 그 뒷감당을 또 다 해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거나 심지어 A씨가 친정에까지 가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는 요구까지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 역시도 끊고 매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대로 화내지도 못했고 또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오고서도 부모님에게 죄를 지은 듯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는 늘 당당했고 A씨에게 새로운 돈 요구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답니다. 가족끼리 부모 자식 간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인식입니다. 게다가 결혼 초에는 A씨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사업 자금을 조금 도와주었다는 것에 마음에 빚이 있습니다. A씨는 1년의 결혼 생활에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와 똘똘 뭉친 느낌이고 A씨와는 한 가족이란 느낌을 갖지 못한 거죠. 언제 또다시 큰 돈을 내놔라라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할지 마음이 늘 조마조마한 겁니다. 비록 친정에서 도움을 받긴 했지만 친정에 계속 의지하는 것이 마음 편하지도 않고 자책감과 불안감만 심해졌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심지어 남편에게도 의지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컸죠. 그 과정에서 A씨는 속으로 참고 사귀기만 한 겁니다. 하지만 A씨 마음에서도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시부모 뒷감당을 하며 나는 늘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불안감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면 불만을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강하게 나오면 다시 기가 죽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말을 못하고 이대로 끌려가자니 그 또한 탈출구가 안 보이는 막막한 느낌 속에서 하루하루를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통이라는 일종의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것으로도 도피가 안 된다 싶은 상황에서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온 겁니다. 이런 문제를 계속 신체적인 이상이 있나 하고 검사만 해봐도 아무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겠죠. 자, 이 환자에게 심한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 과연 나쁜 것일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밥도 먹지 못해서 살도 많이 빠졌고 잠도 못 자고 아이조차 제대로 보살펴 주지를 못합니다. 이는 분명한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 담긴 참 의미를 잘 새겨봐야 합니다. 환자는 왜 갑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 지금 멈춰 서 있을까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절벽으로 달려가서 너무 위험하다는 무의식의 판단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남편과 시댁의 요구에 계속 다시 맞춰만 줘버리면 그나마 갖고 있던 집 한 채마저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 멈추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에 일대 변환을 시도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는 중요한 메시지도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력증을 통해서 멈춰선 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 다음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근데 A씨는 그냥 멈춰만 서서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시댁과 남편을 원망하고 자신은 아무런 선택할 답이 없다고만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죠. 예를 타고난 태음인이라 A씨는 당연히 어른들 요구인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느냐며 새 대안을 찾아볼 생각조차 해보질 못했던 겁니다. 일단 멈춰서는 첫 번째 단계는 잘 했는데 멈춰선 뒤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는 두 번째 단계의 시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만 먹으며 시간만 보낸 겁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말도 못한 채 그리고 속으로는 자신은 착한 며느리, 착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컴플렉스 속에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일단 멈춘 뒤에는 차분히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왔던 가치들에 대해 일제 재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 차분히 잘 진행된다면 환자는 지금껏 자신이 사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삶의 무기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A씨에게는 어떤 것이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효에 대한 잘못된 개념부터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참고 맞춰주는 것이 배려고 착한 것이 아니라는 선의 개념에 대해서도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남편이나 노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다 이끌려가는 것이 진정한 효가 아니라는 점을 상담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는 A씨는 더 이상 시부모의 돈 요구를 수용하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집도 부부의 공동 명의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신경안정제도, 진통제도 빠르게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길로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심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 두 가지 메시지만 잘 이해하면 삶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울이나 무기력뿐만 아니라 심한 불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 여성 B씨는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려오고 난 뒤에 갑자기 공황장애 증상이 생겼습니다. 차를 타거나 긴 다리를 건너거나 하면 가슴이 쪼여오면서 숨을 못 쉬고 곧 사고가 나서 죽을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B씨 역시 차를 못 타니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멈춤 신호를 받은 거겠죠. 그렇다면 왜 멈추게 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시집살이를 하긴 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그 문제도 다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B씨는 나는 아무런 불안도 걱정거리도 없다며 계속 멈춰서 있었던 겁니다. 그냥 몸이 이상해졌다고만 여기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이 무엇이 두려운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B씨는 그동안 모진 시집살이와 그 와중에 방관자적인 태도를 유지한 남편에 대한 억울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참고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아들이었던 거죠. 아이가 아직 어리니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그냥 참고 견뎌야겠다는 마음의 명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는 오로지 아들만이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정년기인 아들이 짝을 만나 결혼을 하면서 떠나보낼 시점이 된 겁니다. B씨는 말로는 잘된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무의식에서는 섭섭하고 두려운 겁니다. 자기 삶의 의지처이자 존재 이유이기까지 했던 아들이 엄마만 바라보던 상황에서 배우자에게로 모든 관심과 애정이 옮겨가 버리는 것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이 컸던 거죠. 이 같은 상실의 두려움은 환자의 의식에서는 떠올려지면 곤란하겠죠. 아들에 집착하는 엄마처럼 보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억눌러서 자신도 모르는 불안의 형태로 전환된 것이 공황발작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이를 심장 쪽에서만 원인을 자꾸 찾으니 못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느냐는 정도의 접근만 하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별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어요 라는 관점만 반복이 된 거죠. B씨 역시 일단 멈춤은 했지만 그 뒤에 생각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고 자기 삶의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를 말이죠. 남편을 용서하고 무늬만 부부가 아닌 노후를 함께할 진정한 부부로 다시 맞이할 것인지 그 문제를 자신의 무의식이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계속 아들에 대한 상실감만 곱씹으니 더 이상 벼랑 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무의식이 공황장애를 통해 우선 멈춤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처럼 불안하고 우울해서 자신의 일상이 멈춰 서버리는 것은 꼭 그리 나쁜 현상만은 아닙니다. 그 멈춤에는 지금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자기 보호적인 메시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성격적인 한계나 가치관을 재점검해서 이를 과감하게 폐기할 건 폐기해야 한다는 내적인 요구에 직면한 겁니다. 그 요구가 무엇인지 그 대안을 잘 찾아내면 오히려 우울과 불안이 삶의 큰 전화위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익이었습니다.